네, 기다리고 기다리던 흑백요리사 5화에서 7화가 드디어 공개가 됐습니다. 저도 공개되고 거의 바로 보기 시작해서 순식간에 다 봤는데 이번에도 재미있었습니다. 흑백요리사가 가지고 있는 자극적인 편집이라던가 어떤 한 사람을 막 몰아세우는 악마의 편집 이런 게 없어서 오히려 좀 편안하게 잘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저도 만족스럽게 봤는데 이제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아쉬운 점은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예능이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 재밌게 보고 있고 다음 주가 정말 기다려지고, 근데 혹시나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좀 발생할까 싶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그래서 이걸 흑백요리사를 까거나 욕을 한다기보다는 요리 서바이벌 예능을 많이 봤던 사람으로서 어떤 아쉬운 점들이 있는지를 좀 간단하게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요리 서바이벌의 태생적 한계라고 할 수 있는 시청자들이 맛을 볼 수 없다는 거. 이건 너무 큰 것 같아요. 사실 음식은 눈으로도 보고 코로도 냄새를 맡고 또 이제 입으로도 먹고 이렇게 즐기는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입입니다. 혀로 그 맛을 보고 음미할 때 그 요리가 제대로 느껴지고 이게 맛있냐 맛없냐 이게 갈라지는 건데, 백종원 선생님과 안성재 셰프가 눈을 가리고 심사를 하잖아요. 입으로 느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시청자들은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눈으로 열심히 관찰하고 볼 수 있지만 아무리 카메라가 그 요리를 잘 담는다고 해도 그게 맛으로 느껴지진 않습니다. 약간 상상을 할 뿐이지. 그렇다고 냄새가 느껴지는 것도 아니고 고문이에요. 보는 내내 뭔가 아쉬움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싱어게인을 예로 들어볼게요. 노래로 경쟁을 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노래가 굉장히 중요한데 온전히 다 느낄 수가 있잖아요. 이거 귀로써 다 들을 수가 있고, 물론 시각적으로 또 그 열창하는 그런 모습들. 반면에 요리 서바이벌 프로그램은 맛을 못 본다는 게 너무도 치명적인 약점이고, 이 요리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못하고 이런 걸 떠나서 보는 시청자로서 그게 되게 아쉬운 것 같아요. 저 맛을 도대체 어떤 맛일까 너무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 같은 사람이 많아서 지금 출연한 셰프님들의 식당이 몇 달치가 예약이 다 차가지고 가서 맛을 볼 수가 없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그게 궁금하니까. 그래서 이게 단점이라기보다는 조금 아쉽다. 이 맛까지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두 번째는 이번 6화부터 등장하는 문제인데요. 이제 1화부터 5화까지는 개인전이었습니다. 흑백요리사를 재밌게 볼 수 있었던 거는 개인전이 주가 됐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한 사람 한 사람 그 셰프들의 어떤 특징이나 개성이 도드라지게 편집을 했고, 그 사람이 만드는 요리가 더 특별해 보이고 더 궁금해지고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 근데 팀전이 이제 6화부터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팀전을 하면서 오히려 개인의 개성이 이 팀 안에서는 독이 되고 오히려 공동체 분위기를 망치는 단점으로 작용을 하고 리더십만 너무 부각이 되는 게 아닌가. 각각의 셰프들이 등장할 때는 흥미롭고 결과가 궁금하고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팀전이 아무래도 그런 게 덜 하다 보니까 조금 아쉽더라고요. 개인의 특성이나 개성이 묻히고 여기서 떨어져 버리면 약간 끝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에드워드 리 셰프가 가리비 손질만 한참 하고 있잖아요. 명장님이 광어 포만 엄청 뜨고 있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팀전을 하면 누군가는 손질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이거 볶기만 해야 되고 누군가는 삶기만 해야 되고 이렇게 다 분업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도 이게 진짜 완전 요리 프로그램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예능 프로그램이니까 팀과 팀의 어떤 대결, 스포츠 대결을 하는 것처럼 팀 간의 대결을 보는 재미는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한 번 정도는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6화, 7화를 나쁘지 않게 봤어요, 저도. 어쨌든 5화까지는 개개인이 굉장히 이제 부각이 되는 편집이었으니까 이제 6화, 7화는 그 팀으로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는 것도 나름 재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흥미진진하게 봤어요. 다만 다음 주 예고를 보니까 먹방 하시는 분들이 또 나와가지고 그분들한테 요리를 내는 단체 대결을 하더라고요. 다음 주도 비슷한 모습이 일어나는 건 아닐까? 약간 이런 좀 걱정이 됐어요. 물론 어떻게 그게 전개가 될지는 저도 예상이 안 됩니다. 그것만 봐서는. 제작진이 그렇게 좀 한번 꼬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고, 이쯤에서 이제 약간 떠오르는 거는 요리 서바이벌의 조상신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예능 프로그램 고든 램지의 그 헬스 키친이라고 있거든요. 헬스 키친은 한 시즌이 20까지 나왔나 그래요. 고든 램지가 헬스 키친이라는 레스토랑을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일할 헤드 셰프를 뽑는 컨셉으로 요리 서바이벌이 진행이 됩니다. 근데 헤드 셰프는 이제 주방을 지휘하고 그런 역할을 맡기 때문에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팀전으로 대부분 미션이 진행이 됩니다.
헬스 키친에서의 목적은 되게 명확한 거죠. 헤드 셰프를 뽑아야 되니까 리더십을 보겠다. 각자 개인의 요리가 엄청 부각된다기보다는 각자 맡은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한 명씩 돌아가면서 리더를 맡았을 때 그 리더 역할을 얼마나 잘하는가. 이런 게 약간 그 재미 포인트예요. 헬스 키친은. 흑백 요리사는 그 헬스 키친의 문법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개인전을 굉장히 잘 만들어내서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100명이 등장을 했지만 그 100명이 정말 한 명 한 명 길게 등장하는 분들도 있고 짧게 등장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런 분들도 있었구나. 약간 이런 걸 알아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각자의 개성과 특징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보는 재미가 있었어요. 그래 되게 새로웠고. 근데 대한민국에서 요리 잘하는 사람들 데려다 놓고 팀전을 해버리면 얼마나 창의적인 요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약간 이런 걱정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번에만 해도 실제로 팀전에서 나왔던 요리들은 리조또였고 동파육이었고, 동파육은 최강록 셰프님이 사실 비슷하게 마스터 셰프 코리아에서도 만들었던 음식이라서 약간 재탕의 느낌이 약간 있습니다. 이 요리들이 새롭다는 느낌은 안 들었어요. 맛은 있겠다. 당연히 맛있겠죠. 근데 너무 안전한 요리들이 아닌가? 물론 그 와중에 최현석 셰프팀이 만들었던 요리는 재료들이 처음에 손질될 때는 어떻게 조합이 될지 전혀 예상이 안 되고 6, 7가지의 그 재료들이 타타타타닥 준비가 되면 그게 하나하나 조립이 되듯이 착착착착 쌓여가지고 완성되고 나면 이게 이런 요리였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되게 뻔한 재료들이지만 나중에 완성된 걸 보면 이게 뭐지? 약간 이런 궁금증이 드는 창의적인 메뉴? 이걸 했던 건 최현석 셰프님 팀이 유일했던 것 같아요. 그냥 아쉬운 것 뿐이지 현재까지 너무 재밌습니다. 저는 흑백 요리사가 지금 현재 단계에서 물론 더 재밌으면 좋지만 이 정도만 유지를 해도 굉장히 좋은 예능으로 평가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앞으로 그 국내 최정상급 셰프들이 좀 더 진검승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진짜 모든 걸 걸고 1대1로 혹은 2대2 누구 하나 약간 칼로 베는 듯한 느낌으로다가 승부가 탁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예능이지만 넷플릭스니까 그런 예능에 그걸 넘어서서 진짜로 약간 진지한 승부가 어느 정도는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그게 앞으로는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흑백 요리사니까. 흑백 요리사라는 예능 때문에 사실 요즘 넷플릭스 보는 맛이 납니다. 이 정도로 제가 챙겨보는 예능이 있었나 최근에? 진짜 그 정도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응원해 보겠습니다. 제 생각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재밌게 좀 들어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